어머니,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숨겨? 집 말이에요.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무슨 집을 말하는지 난 도통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구나.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끝까지 모른 척 시침이 떼실 거예요? 승호 씨한테 다 들었다고요? 집 팔아서 레스토랑 지원해 주신다는 말.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고요? 그런 걸 일일이 너한테 말해야 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어떤 상황요? 어머니가 맘대로 도둑처럼 찹쌀떡 드신 거요? 뭐라고? 도둑?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너 제 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니야말로 그게 할 짓이에요? 제가 찹쌀떡 먹은 걸로 한 소리 했다고 삐쳐서 준호 씨한테 지원해주기로 한 돈 안 주고 입 싹 닦은 거냐고요? 치사하게.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너 듣자 하니까 입에 걸레를 물었구나.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하죠. 잘못한 건 어머니잖아요. 맘대로 도둑처럼 찹쌀떡 주워 드시고 되려 화내질 않나. 그 일로 속 좁게 승호 씨 가기 힘든데 도와주기로 한 거 안 해주는 게 어른인가요? 이 페류나 같은 것 당장 썩 못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애미한테 도둑이라니 그게 할 소리인가요? 눈을 부라리고 제게 덤벼드는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며느리에게 도둑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걸 알았죠. 그때 식탁에 놓여있는 고급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색감의 찹쌀떡이 들어있었는데 고급스럽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배가 고팠던 터라 비트 찹쌀떡을 하나 먹었더니 너무 고급진 맛이었어요. 맛있어서 2-3개를 먹게 되었네요. 이제야 허기를 면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후에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때 며느리의 시선이 멈춘 곳은 식탁이었어요. 찹쌀떡이 들어있는 박스가 열려 있고 안에 몇 개가 없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제게 화를 내더군요. 식탁 위에 있는 찹쌀떡, 혹시 어머니가 드신 거예요? 그래. 배가 고파서 몇 개 먹었어. 맛있더라. 어디서 샀니? 네 시아버지 찹쌀떡 좋아하는데 나도 살까 싶어서. 아니, 그걸 맘대로 먹으면 어떡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어머닌, 기본 에티켓도 모르세요? 에티켓이라니? 너 내가 찹쌀떡 몇 개 집어서 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야? 경우가 아닌 건 어머니시죠?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맘대로 손을 대냐고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아니, 기가 막혀서 원. 무슨 찹쌀떡 먹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끼니를 놓쳐서 찹쌀떡 몇 개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대들 일이야? 그 찹쌀떡 보통 찹쌀떡 아니란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거 오픈런 하자마자 금세 품절되어서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겨우 산 건데 그걸 홀라당 드세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찹쌀떡이 비싸봐야 찹쌀떡이지. 금가루라도 묻었어? 그렇다고 시애미를 무슨 동네 거지 대하듯 막말하는 건 무슨 버르장머리야? 제가 안 돌게 생겼냐고요? 음식도 레벨이 있다고요. 하긴 어머니 수준이 딱 거기까지지. 이 찹쌀떡은 어머니 아버님이 파는 그 싸구려 붕어빵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한 알에 5만 원 하는 명인 찹쌀떡이라고요. 뭐라고? 싸구려 붕어빵? 어른한테 하는 꼬락서니 하고.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이러시는 거 진짜 진절머리 나요. 시어머니면 아들네 집에 와서 함부로 물건에 손대도 돼요? 진짜 짜증나게. 누나를 부라리며 도끼를 품고 노려보는 며느리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무시하는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근데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찹쌀떡? 우리 엄마 선물로 드리려고 산 건데
왜 남의 걸 드시냐고요? 이거 완전히 도둑 아니에요. 뭐 도둑. 며느리는 제가 자기가 친정엄마 주려고 산 찹쌀떡을 내가 몰래 먹었다고 저를 도둑 취급했던 겁니다. 그깟 찹쌀떡이 뭐라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그럭 맺히더라고요. 그래요, 도둑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은결이 하원만 시켜달랬지. 이렇게 아들네 집 물건 멋대로 손대라고 저 말한 적 없어요? 이건 엄연히 도둑질이에요. 제게 허락받고 드셨어야죠. 선물할 건데 왜 어머니 맘대로 먹었냐고요? 말을 말자. 찹쌀떡 먹었다고 고부가 싸웠다는 얘기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다. 내가 남사스러워서 원.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보세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동안 저 몰래 이렇게 다른 물건도 야금야금 훔쳐간 거 아니냐고요? 뭐 훔쳐가.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하. 살다 겨우 찹쌀떡 먹었다고 도둑 소리나 듣고 며느리한테 허락 안 받고 먹은 내가 죄인이네. 목구멍에서 뱉어내고 싶은 심정이구나. 어머니, 이런 무식한 행동하는 거 저 진짜 못 참겠어요. 격 떨어진다고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나가라고? 너 필요할 땐 손주 봐달라고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만 겨우 이깟일로 날 쫓아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제대로 시어머니 노릇한 거 뭐예요? 아들네 집을 사줬어요. 승호 씨 레스토랑 오픈할 때 돈을 대줬어요. 무일푼으로 아들 덕에 겨우 사는 거 아니냐고요? 쥐뿔도 없는 시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기 민망해서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어머니, 얼굴 당분간 안 보고 싶네요. 제 눈앞에서 사라지시라고요. 며느리는 마치 벌레 보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쏘아보더니 남은 찹쌀떡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포장지가 뜯어지면서 찹쌀떡이 튀어나와 거실 바닥엔 밀가루 범벅이 되었어요. A씨, 이 쓰레기 누가 먹어? 어머니가 드시던지. 너 지금 바닥에 널브러진 찹쌀떡을 나보고 먹으라고. 찹쌀떡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보는 앞에서 드시라고요. 뒤에서 몰래 도둑처럼 먹지 말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귀를 막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머니는 제 사생활을 침범한 거라고요. 이 찹쌀떡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라고요. 긴 말 할 필요 없고 어머니가 안 나가시면 제가 끌어낼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고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제발 좀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 못된 것 같으니. 옛다. 찹쌀떡 먹은 돈이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꺼내서 며느리 얼굴에 패대기를 쳤어요. 며느리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이게 뭐야? 어머니 미쳤어요? 그래, 나 지금 완전히 꼭지 돌았다. 찹쌀떡 3개 값 15만 원 맞지? 이제 됐어? 벼락 맞아 천벌을 받을 것.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제 정신이겠어? 이게 보자 하니까 그동안 시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대들기나 하고 손주랑 아들 보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나 못 참아. 네가 나한테 한 짓 내가 고스란히 갚아줄게. 며느리에게 당한 끔찍한 사건은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이효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중학교 앞 노점에서 붕어빵 장사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종종 찾아오는 추억의 명소가 됐어요. 우리에겐 손주처럼 다들 예뻤어요. 할머니, 붕어빵 2,000원어치만 주세요. 수업 시간 아니니? 오늘 중간고사라서 시험 끝나고 일찍 나왔어요. 그랬구나. 알았다. 앙금은 뭘로 줄까? 슈크림 반 초코반으로 주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서비스로 팥앙금도 하나 줄게.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붕어빵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남편은 호떡 만드는 기술을 배워 씨앗호떡도 같이 팔고 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꿀호떡 1개, 씨앗호떡 1개 주세요. 난 붕어빵 먹을래. 전 단팥으로 1,000원어치 주세요. 둘이 나눠 먹으려고? 알았다.
할아버지가 호떡 맛있게 구워줄게. 여보, 붕어빵 바탕금으로 1,000원어치 해줘요. 네, 여보. 저와 남편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과 호떡을 팔면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손주 같고 어릴 때 아들 생각도 나고 이런 낙에 70이 넘도록 장사를 손에서 못 놓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우리를 잘 따랐고 시시콜콜한 학교 얘기도 하면서 저희와 점점 정이 쌓였어요. 니들 또 왔구나. 오늘 중간고사라면서 시험은 잘 봤어? 수학 시험인데 망쳤어요. 할머니. 나도 수학은 포기한 지 오래야. 너무 어려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봐. 할아버지도 수학은 못했어. 대신 난 국어를 잘했지.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실망할 것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하는데 12년 전 학교 졸업생이 찾아왔어요.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된 학생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셨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상호 아니냐? 오랜만이야. 여길 다 찾아주고. 아, 기억나네. 그때는 키가 조그만했는데 지금은 훌쩍 커버렸네. 그럼요. 10년이 넘게 지난걸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죠? 우리야 똑같지. 나이 먹으니 아픈 데가 계속 생기네. 나는 그나마 버틸만한데 우리 아저씨가 큰일이야. 당뇨가 심하셔서. 어떡해요.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식단 관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래오래 이 맛있는 붕어빵 먹게 해주셔야죠. 그러게. 나이 드니 몸이 하나둘씩 고장이 나네. 상우, 넌 대학교는 졸업했고. 네, 그럼요. 저 중소기업 상장회사에 취업해서 첫 월급 탔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나서 내복 2벌 사왔어요.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고맙네. 잘 입을게. 저 학교 다닐 때 가난해서 배고프고 힘들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냥 먹으라고 주신 붕어빵 덕에 학창시절 잘 버틸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나? 붕어빵 몇 개 준 건데.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배 안 고프다고 했는데 두 분께서 눈치채시고 올 때마다 붕어빵, 호떡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세월이 지나 또 이렇게 찾아주니까 고맙구나.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비뚤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상우 잘 커서 너무 보기 좋아.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가슴속에 두 분 생각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랬어? 고맙구나.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줘서. 첫 월급 타자마자 내복 사온 건 두 분은 저한테 부모님 같은 존재셨거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이 회사원은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 할머니랑 살았던 아이였는데 친구들과 오면 자기 혼자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하길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분 안 나쁘게 올 때마다 붕어빵과 호떡을 공짜로 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마웠나 보군요. 다 커서 이렇게 선물까지 사다 주고 너무 고맙고 감동이네요. 저희 형편도 넉넉진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붕어빵 하나 먹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공짜로 주고 있어요. 크게 돈 욕심 없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우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 승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레스토랑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 중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들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가끔 집에 들렀어요.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저녁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랬구나. 얼른 씻고 있어. 김치찌개 얼큰하게 끓여줄게. 네, 저 좀 씻을게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온순한 성격의 착한 아이였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니 늘 생활이 쪼들렸고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도 돈 달라 투정 한 번 한 적 없이 밝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죠. 아들은 제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도 아들이 대학에 못 간 게 제 탓인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요. 아들이 19살 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었던 때가 문득 생각나네요. 대입 수능 얼마 안 남았지? 네, 이제 2달 남았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우리 아들 1등하고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전화 왔어. 곧 학교 오라고. 너 실력이면 서울대 가는 건 문제 없다더라. 저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그래 말해봐.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다 말해. 저 수능 안 볼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수능을 안 본다니? 내가 뭐 잘못 들은 거니? 반에서 줄곧 1등을 하는 모범생인 아들이 대학을 안 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 있는데 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할 레스토랑도 이미 면접 봤어요. 수능 끝나고 수습으로 겨울방학부터 출근하기로 했고요. 승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알고 그런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등록금은 마련할 테니 무조건 시험 봐. 이때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땅이 꺼지듯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픈 바람에 장사해서 번 돈 수술비 하느라 다 쓰고 네 뒷바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구나. 남편은 끝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버지 건강이 당연히 먼저죠. 저 엄마 아버지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한다면 하는 거 알죠? 저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 될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집이 어려워서 대학 포기한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도 아들은 애써 밝게 웃으면서 저희를 안심시키려는데 그때가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지금 이렇게 어엿한 레스토랑 셰프가 된 아들을 보니 대견했어요. 어여, 밥 먹자. 김치찌개에 너 좋아하는 돼지고기 두부 듬뿍 넣고 얼큰하게 끓였다. 치즈 계란말이도 하지 그랬어? 당연히 했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야, 간만에 집밥 먹어보네요. 너무 맛있겠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이번에 저희 레스토랑에 트로트 가수가 방문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콘서트 티켓 2장 주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장사 쉬는 날 다녀오세요. 내가 좋아하는 경연대회 1등 가수네. 이 티켓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초대장을 받다니 대단하네. 그리고 이건 두 분 공연 보시고 저녁 근사한 데서 드시라고 용돈 좀 준비했어요. 아니, 너 월급도 빠듯할 텐데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아들이 건네준 돈봉투를 보니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어요. 어려운 형편의 아들에게 지원도 못 해주고 대학도 못 보냈는데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아들을 보면서 애틋함과 고마움,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더군요. 그렇게 1년이 흐른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 레스토랑 그만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니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요. 이제 제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해 보고 싶어서 그만둔 거예요. 아, 그래? 잘 됐구나. 매장 자리는 알아봤고. 내 신도시 쪽인데 신축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 목이 아주 좋아요. 그렇구나. 근데 레스토랑 차리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돈은 안 부족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은행 대출 받아야죠. 근데 걱정이에요. 요즘 이자율이 높네요. 엄마가 좀 도와줄까?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붕어빵 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3층짜리 다세대 건물을 구입했거든요. 월세를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상황을 몰랐고 부모가 모아둔 재산 없이 힘들게 붕어빵 장사를 해서 지금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경제적 지원 없이 혼자 알아서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저 레스토랑 오픈하면 돈 많이 벌어서 고생하신 엄마 아버지 한 번도 못 가신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아들은 본인이 잘 사는 것보다 항상 부모가 우선이었고 이렇게 착하고 든든한 아들을 둔 거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짠했어요. 이렇게 부모만 챙기지 말고
이제 나이도 있고 좋은 배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부모로서 드는 걱정이었죠.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조그만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들은 사장이자 셰프로 요리를 맡아 했고 직원 1명을 두고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테이블도 서너 개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였지만 아들의 음식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안정권에 들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우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였어요.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게 어느 날 붕어빵 장사로 바쁠 시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범 레스토랑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일을 도와주러 나가야 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가 힘들겠네. 은결이가 문제네. 어린이집 마치면 너가 데리러 가야 될 텐데.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거든요. 그 시간이면 레스토랑이 한참 바쁠 시간이라 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레스토랑 일 끝나고 집에 와도 9시가 돼서 도저히 은결이 하원을 시킬 수 없어서요. 어머님이 매일 은결이 하원 시켜서 제가 올 때까지 3시간만 봐주세요.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정은 알겠다만 나도 장사하고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디 부탁할 곳 없니? 이때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지금 손주보다 장사가 중요하세요. 승호 씨 식당이 예전만 못하다고요. 한 달 월세도 겨우 낼 정도로 지금 장사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직원까지 없으니 죽을 맛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되던 레스토랑이 어쩌다. 니들 맘고생이 크겠네. 몰랐구나. 난 니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은결이 저 어린 거 두고 레스토랑에 나가겠냐고요. 그럼 사부인께 부탁드리는 건 어떻니? 난 아무래도 장사를 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저희 엄마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손주 봐주는 게 힘들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네요. 아버님도 계시는데 애들 하교하면 저녁에는 손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야멸차게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힘든 건 안중에도 없으세요? 그런 소리가 어딨어? 나도 니들 걱정되지. 근데 내 상황이라는 것도 있잖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강요하니 나도 당황스럽구나. 붕어빵 장사라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냐. 네 시아버지 혼자 포장마차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몸도 안 좋은 양반이 그렇게 힘쓰다간 큰일 나. 내가 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너가 귓등으로 들리겠니? 아니다. 일단 알았다. 네 시아버지랑 상의해보마. 네, 알겠어요. 어머님이 손주 봐주시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부터 레스토랑 나가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성격 탓에 저와 남편과 몇 번 마찰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그러다가 또 억지스럽게 부탁을 하네요. 말이 부탁하는 거지 거의 명령에 가까운 며느리 말투에 맥이 빠지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과 며느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낮에 며느리와 나눴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생각외로 차분하더군요. 여보, 진경이 한번 따끔하게 혼내야겠어요. 시엠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말이 점점 심해지네요. 당신 화난 거 충분히 알겠는데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면 더 멀어지니까 우리가 참읍시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연히 우리도 노점이지만 장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손주 봐달라고 우기니. 걔들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잖소. 당신이 힘들더라도 은결이 매일 3시간 정도 봐줘요. 저녁 장사랑 마무리 정리는 내가 할 테니 아들놈 직원 구하면 더 이상 손주 봐달라고 안 하겠지. 손주가 눈에 밟혀서 안 봐줄 수도 없고. 알겠어요.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겠어요? 나 아직 힘 팔팔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봐준다고 해요. 남편이 혼자 장사를 떠맡게 된 게 영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의 뜻대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시아버지랑 상의하니까 그렇게 하래. 내가 은결히 봐줄 테니까 언제부터 어린이집으로 데려가면 되니? 잘 됐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집에 저녁 6시까지 가시면 돼요. 어린이집 위치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니? 힘들게 시간 내서 봐주기로 한 건데. 어머니 손주 봐주는 건데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시는 거라고. 아, 알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와 따지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났지만 손주 생각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전 손주가 하원할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은결이 할머님이시죠? 네, 선생님. 은결이 엄마가 일이 생겨서 제가 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당분간은 할머님이 하원시켜주신다고요. 할머니, 그래. 우리 은결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공부 잘했어요. 내 그림 그리고 미끄럼틀 타고 간식도 먹었어요. 그래. 집에 가자. 그럼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은결이 잘 부탁할게요. 네, 은결이가 워낙 착하고 밝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심히 가세요. 은결아, 내일 보자.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손주는 내 옆에 꼭 붙어서 집에 가는 내내 조잘조잘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늘여놓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으로 가자마자 손주 먹일 저녁을 준비했어요. 은결이 오늘 저녁 반찬 뭐 해줄까? 응, 소세지요. 소세지? 겨우 그거야? 엄마가 소세지는 몸에 해롭다고 못 먹게 해서 매일 채소 먹어야 되거든요. 그 맛있는 걸 못 먹었어? 에고, 불쌍한 거. 알았다. 할미가 소세지랑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신난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손주는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꿀떡꿀떡 잘 먹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아들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손주는 또 다른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식사가 끝나자 손주를 씻기고 침대에 눕혀 재웠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오기로 한 9시가 넘었더라고요. 첫날부터 시간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9시가 넘었는데. 곧 오겠지 싶어 며느리한테 전화를 안 걸고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기다릴 거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을 즈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늦었네? 레스토랑이 많이 바빴어? 네, 좀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진이 다 빠졌네. 그럼 미리 전화라도 하지? 기다렸잖아. 9시까지 은결이 보기로 우리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조금 늦은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머니, 저 하루 종일 서빙하고 다리가 퉁퉁 부었다고요. 진짜. 집이나 밖이나 여러모로 짜증나게 하네. 어머니까지 저 피곤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손주를 봐줬는데 고맙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일절없이 내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뻔뻔한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아들 생각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손주 하원을 계속 시켜줬어요. 하루는 장사를 일찍 마치고 남편과 함께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역시 9시까지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오더군요. 너 또 늦었네?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가 꽉 막혀서요. 오늘은 아버님까지 오셨네요. 네 시엠이랑 약속하기를 9시까지 은결이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알죠? 근데 사정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전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졌어요. 넌 어떻게 매일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딱 네 얘기구나. 어떻게 시간 한 번 지킨 적이 없어? 아가, 네 시엠이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집에 가서 일찍 쉬어야 되는데 시간 약속 좀 지켜라. 네 시엠이 힘들어. 네. 제가 일부러 늦은 것처럼 다그치시네. 알았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남편이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는데도 며느리는 건성건성 기분 나쁜 말투로 쏘아붙이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너 말투가 그게 뭐야? 시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잔소리로 들려? 왜 그런 기분 나쁜 표정 짓는 거야? 아유, 당신 왜 그래? 얘기했으니 알아들었겠지. 그만 갑시다.
며느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 안 통하는 듯 고개를 흔들더군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빨리 가라는 무언의 표시였죠. 저희랑 말하기 싫을 때 하는 시그널이었거든요. 아들 집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고맙다,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쩌겠어.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 손주 봐서 우리가 참읍시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아들네 집으로 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매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 그래? 이 할미가 금방 만들어줄게. 손주가 먹고 싶다니 얼른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들뜨더라고요. 고추기름 내서 고추장, 설탕, 청양고추 넣고 밀떡에 어묵, 대파 가득 넣어서 떡볶이가 금세 완성됐어요. 야, 맛있겠다. 할머니, 매콤하고 달고 너무 맛있어요. 안 매워? 맵게 해달라고 해서 맵게 하긴 했는데. 엄마는 맵고 단 거 안 해줘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최고. 그래, 천천히 먹어. 매울 땐 오렌지 주스도 먹고. 이때 예정보다 일찍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웬일로 2시간이나 일찍 왔네?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요. 과로했나 보구나.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렴. 근데 지금 은결이한테 뭐 먹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은결이가 매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잘 먹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식은 밥 말아 드셨어요? 어린애한테 자극적인 음식 먹이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은결이가 좋아한다는데 그거 해준 게 뭐가 어때서? 하, 진짜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니깐. 며느리는 혼잣말로 궁시렁대면서 손주를 야단치더라고요. 너 그만 먹어. 엄마가 맵고 단 음식 먹지 말랬지? 손주는 고개만 푹 숙이고 며느리는 화를 주체 못하고 손주 손에 든 포크와 앞접시를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왜? 어머니 맘대로 음식을 해 먹이세요? 제가 얼마나 은결이 먹는 거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영양가 따져서 일일이 식단 짜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음식들로만 해서 먹이는데 그렇게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맵고 짜고 단 걸 해 먹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손주가 보고 있어서 참으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 맘대로 은결이한테 음식 해 먹여서 앞으로 신경 쓸게. 다시는 맘대로 음식 해 먹이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국만 데워서 주시면 돼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나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지만 손주 앞이라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겨우 참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흐른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깨가 축 처진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불경기라 손님이 영 안 오네요. 은결이 엄마랑 어떻게든 아등바등 장사 유지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바닥이에요. 빚도 계속 늘고 에휴 계속 적자예요. 이러다가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이 힘드네요. 아유, 어쩌니? 네가 얼마나 그 레스토랑에 애정을 쏟았는데. 아들 가게가 힘들어졌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 못한 집 얘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승호야, 너가 어떻게 장만한 가게인데 그렇게 쉽게 문 닫을 수 없지 않겠니?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 문제니 제가 해결해야죠. 엄마, 우리 은결이까지 봐주시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엄마 아버지 붕어빵 팔아서 한 달 생활하시기도 빠듯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냐? 사실 엄마 아버지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예전에 빌라 3층짜리 건물 샀어. 너한테는 말을 못했구나. 네? 건물이 있다고요? 그래, 나중에 이렇게 너 힘든 일 생기면 그때 도와주려고 말 안 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이거 팔아서 지원해 줄 테니 빚도 갚고 다시 레스토랑 잘 운영해 봐. 제가 잘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손만 벌리고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저 장사 잘해서 2배, 3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보란 듯이 성공해. 대신 며느리에게는 빌라지 빚다는 얘기 비밀로 해줘. 행실이 불손한 며느리가 시댁이 빌라 3층 건물이 있다는 걸 알면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손주를 하원시켜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손주가 피곤했던지 연신 하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졸려. 아, 졸려? 오늘 율동 수업했다고 하더니만 어여 씻고 나와서 좀 자고 있어. 씻고 나온 손주는 바로 침대로 가서 금세 꿈나라로 가더라고요. 손주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오늘따라 붕어빵 손님이 많아서 한 끼도 못 먹은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식탁에 있는 고급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전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감의 찹쌀떡이 들어있었어요. 딱 봐도 고급스럽게 개별 포장되어 있고 비트로 색감을 낸 붉은색 찹쌀떡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기가 졌던 저는 먹음직스럽게 생긴 비트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이 절로 나더라고요. 일반 떡집에서 파는 찹쌀떡이 아닌 부드럽고 쫀득하면서 파탕금이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하고 고소한 고급진 맛이었어요. 어머, 이런 맛있는 찹쌀떡 처음 먹어보네. 배가 고팠던 저는 손주가 일어나기 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싶어 찹쌀떡 몇 개를 집어먹었어요. 얼마 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한 며느리는 식탁 위에 시선이 꽂힌 듯 했어요. 찹쌀떡 상자가 열려 있었고 3개가 없어진 걸 보더니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식탁 위에 있는 찹쌀떡, 혹시 어머니가 드신 거예요? 그래, 배가 고파서 몇 개 먹었어. 맛있더라. 어디서 샀니? 네 시아버지 찹쌀떡 좋아하는데 나도 사줘야겠구나. 순간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맘대로 열어서 먹으면 어떡해요? 지금 나한테 고함 지른 거니? 찹쌀떡 몇 개 집어먹었다고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맘대로 손을 대냐고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수준이 안 맞다고? 네, 길거리에서 노점만 하시니 뭘 아시겠어요. 그 찹쌀떡 보통 찹쌀떡 아니란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찹쌀떡이 비싸봐야 찹쌀떡이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무슨 동네 거지대 하듯이 막말하는 건 무슨 버르장머리야? 겨우 찹쌀떡 좀 먹었다고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파는 그 싸구려 붕어빵과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한 알에 5만 원 하는 한국에서 손가락에 안에 드는 명인이 만든 찹쌀떡이라고요. 뭐라고? 싸구려 붕어빵? 며느리의 막말은 더 심해졌고 제 심기도 불편해졌어요. 근데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그 찹쌀떡 저희 엄마 드리려고 사둔 건데 맘대로 드시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거 완전 도둑 아니야?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이것이 보자 하니까 그동안 버릇없이 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뻔뻔해도 손주랑 아들 보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때 손주가 눈을 비비며 나와서 더 이상 있으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울분이 가라앉질 않더군요. 어떻게 시어머니더러 도둑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자기애 매일 하원시켜주고 저녁 챙겨주고 돌봐준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간이라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찹쌀떡 먹었다고 도둑 취급이나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화가 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엄마 진경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찹쌀떡 먹었다고 막말에 도둑 취급까지 하며 문 밖으로 내쫓는데 정말 너무 비참하고 속이 상해. 아들에게 말하면 위로도 받고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서 고해성사하듯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들은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되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인간이야? 아니, 승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니? 아니 아들이 왜 이렇게 내게 화를 내는지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착한 아들의 행동에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결국 엄마보다는 지 마누라 역성을 드는구나 싶어 서운하더라고요. 너도 똑같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며느리가 나한테 찹쌀떡 먹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한 건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그건 생각 안 해? 연기 좀 그만하세요. 엄마야말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손주 3시간 봐달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진경이 퇴근하고 오면 들들 볶았다면서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짜증내고 화난다면서 은결이 저녁도 안 차려줬다면서요. 이 나이에 손주 봐주게 생겼냐며 진경이 더러워해 엄마가 하는 게 뭐냐고 진경이한테 손찌검까지 했다고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이제 거짓말까지 하시네.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손주 보기 싫었으면 나한테 대놓고 싫다고 하지. 아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며느리만 그렇게 괴롭히니 속 시원하세요? 승호야, 진정해. 어느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걸 싫어해? 내가 언제 은결이 밥을 안 차려줬다는 거야? 매운 떡볶이 해줬다고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다시는 은결이한테 아무것도 해먹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 차려준 거지. 내가 왜 손주 저녁을 안 차려줘? 그거 다 진경이가 거짓말한 거야. 넌 왜 진경이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믿어? 나 그런 적 없다고. 이러는 게 더 꼴보기 싫고 역겹다고요. 이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들은 격노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중간에서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였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달라진 모습에 배신감이 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한동안 장사를 하는데 딴 생각에 빠져서 실수한 적도 있고 잠도 잘 안 왔어요. 아들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라는 자책감에 한없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저녁 장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저희 집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죠.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한 거에 대한 화가 덜 풀린지라 저도 시큰둥하게 며느리를 맞았어요. 네가 웬일이냐? 여길 다 오고. 전들 오고 싶었겠어요. 본론부터 말할게요. 어머니 집 내놓은 건 어떻게 되셨어요? 집? 무슨 집을 말하는 거야? 그동안 절 감쪽같이 속이셨더군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집 팔아서 레스토랑 지원해 주신다는 말. 뭐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어떤 상황요? 어머니가 맘대로 도둑처럼 찹쌀떡 드신 거요? 뭐라고? 도둑.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저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속물이네요.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 주기로 한 집 입싹 닦은 거예요, 치사하게? 밴댕이 소갈딱지세요? 이때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큰 소리를 쳤어요. 너 듣자 하니까 입에 걸레를 물었구나.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하죠. 맘대로 도둑처럼 찹쌀떡 주워 드시고 되려 화내고 그 일로 속 좁게 아들이 힘들다는데 지원해주기로 한 거 안 해주는 게 어른인가요? 이 페류나 같은 것 당장 썩 못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네, 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어디서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너무 분한 나머지 저와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른에 대한 예의는 바라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그런 거 잊은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최대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대체 친정에서는 뭘 배웠냐고 하며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그건 사돈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런 망나니 짓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니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아들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엄마, 왜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은결이 봐주시는데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지언정 남편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갑자기 둘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현관 구멍으로 보니 심지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생쇼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대로 뒀어요. 돌아가. 니들 볼 일 없어. 그렇게 2시간 후에 현관 구멍으로 보니 아직까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울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만. 내가 문 열어준 건 동네 창피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들 마라. 얼굴 봤으니 됐지? 이제 돌아가. 엄마, 이렇게 문전박대 하시는 게 어딨어요? 2달 안에 빚 못 갚으면 레스토랑 넘어가요. 그럼 그렇지. 니들이 다 속셈이 있으니까 온 거네. 무릎 꿇고 악어의 눈물 흘린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엄마가 빌라 건물 팔아서 저 돈 해준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니들 한 짓은 다 까먹고 내가 한 말만 쏙 기억나? 니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데? 나 돈 못 줘. 절대 못 줘.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우리 은결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집담보로 대출받은 거 상환 못해서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빚 갚으라고 채권자들 맨날 전화 오고 정말 미치겠다고요.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니, 아버님,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자식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잖아요. 저희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해요? 지들 어려울 때만 부모지. 양심도 없는 것들. 불과 몇 주 전에 패륜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 울면서 돈을 달라? 기도 안 차는구나. 알았다. 일단은 생각해보마. 손이 발이 되도록 울면서 빌고 있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죽도록 혼내주고 싶었지만 자식인데 그냥 야멸차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군요. 패륜짓을 한 아들 며느리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손주가 계속 눈에 밟히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돈을 지원해줘야 할까요? 저는 청주에 사는 68세 황현숙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저만의 맛의 비법을 개발해서 만든 청양고추 갈아 넣은 매운 떡볶이와 배추소와 직접 만든 두부가 들어간 수제만두가 저희 집 주메뉴고 어묵과 순대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하다 보니 단골도 제법 늘었어요. 사장님, 고기만두 1인분 포장해주세요. 여기 만두 맛있다고 소문나서 멀리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감사하네요. 날도 추운데 뜨끈한 어묵 국물 좀 드셔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 안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떡볶이 3인분에 순대 1인분, 고기김치 반반해서 만두 2인분 주세요. 네, 서비스로 김말이 튀김도 드릴게요. 어묵 국물은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어머, 여기 서비스가 너무 좋네요. 자주 와야겠다.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서 다시 찾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서비스도 아낌없이 주고 있어요. 장사하느라 바쁜 시간에 남편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유,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한창 바쁠 시간인데 당신 혼자 힘드니까 도우러 왔지.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괜찮아. 쉬엄쉬엄 일하면 돼. 제가 안 괜찮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일 도와주는 게 제가 더 신경 쓰여요. 당신 신경 안 쓰이게 할게. 제 만류에도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힘겹게 허리를 굽히면서 테이블을 치우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남편은 쌕쌕거리며 숨이 가쁜지 잠시 앉았다가 숨을 골랐어요. 남편은 70세로 젊었을 때부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약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항상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당뇨, 고혈압까지 생겨 거동도 불편해
늘 남편 걱정으로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가 누른 듯 답답했어요. 여기 얼마예요? 네, 12,000원입니다. 여기 만두,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픈 몸으로 젊었을 때부터 경제 활동을 못한 남편은 제가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는 걸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저를 도와줘야 마음이 편한 듯 보였어요. 손님이 나가고 바닥에 떡볶이 국물이 흘려져 있어서 남편이 바닥 청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한사코 말렸어요. 청소는 제가 하면 돼요. 이러다 지난번처럼 쓰러져요. 당신은 계산이나 도와주세요. 나 이 정도는 거뜬해. 손님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어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들을 밀대로 닦다가 결국 비틀거리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에 놀라 남편에게 뛰어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그러게 청소하지 말랬더니 속상하게.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에처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갈까봐 간이 철렁 내려앉았다고요. 명훈이한테 전화해서 당신 데리러 오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라 그런지 분식집 하는 엄마, 아픈 아빠를 부끄러워하며 말끝마다 퉁퉁거리고 반항을 했어요. 명훈아, 지금 가게로 와서 네 아버지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 나 축구 봐야 되는데 엄마가 데리고 와. 뭐? 아버지가 지금 가게 일 돕다가 쓰러질 뻔했다고. 지금 축구 보겠다는 말이 나와? 아이씨, 알았어. 아들은 투덜대면서 가게에 도착했고 까칠한 게 말끝마다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몸도 못 가누면서 여긴 뭐하러 와서 전부 고생시키는 거예요. 축구도 못 보고 짜증나.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아들 또 화나게 했네. 너 이 자식,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짜증난다니? 여보, 명훈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다 내 탓이지.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 가게를 나가는데 그 모습으로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만나 하는 실망감과 제가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된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울에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등록금이며 방값까지 부담이 많이 들겠다 싶어 은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겐 내색을 않고 남편과 함께 아들이 살 집을 보러 서울로 갔습니다. 이 집 괜찮지? 여기가 서울에서 부자 동네로 유명한 논현동인데 신축 투룸 오피스텔의 옵션이 기가 막혀. 붙박이장은 기본이고 50인치 TV, 냉장고, 세탁기, 스탠드 에어컨, 가스레인지도 다 옵션이라 살 필요 없어. 아, 그렇니? 요즘 집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베란다도 넓고 여기가 고층이라 뷰도 죽여주잖아. 맞아요. 이만한 집 없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이민 가면서 싸게 내놓은 거라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는 아니고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70이에요. 네? 전세가 아니고 월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요? 좀 부담이 되는데 다른 집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부담이 커서 좀 더 저렴한 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집은 학동에 있는 신축 원룸이었어요. 여기도 풀옵션에 50인치 TV,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가 있어 편할 것 같더군요. 아까 본 집보다는 방이 좀 좁긴 하지만 깔끔하고 여기도 좋네. 나 여기 좋아. 여긴 얼마예요? 보증금 5천에 월 150입니다. 월세가 이렇게 비싸요? 대학생한테는 좀 부담되네요. 강북 쪽에 좀 더 저렴한 빌라 없을까요? 좀 더 저렴한 거면 신축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곳이 그나마 저렴한데 같이 가보시죠. 집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속도 없는 아들은 여기가 마음에 든다며 다리 아프게
왜 다른 집 보러 가냐며 투덜투덜댔어요. 세 번째 집은 중화동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어요. 이 집이 지은 지 40년 되긴 했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도배며 장판 교체도 싹 다 해서 깔끔합니다. 그렇네요. 아들 혼자 살기 딱 좋네요. 여긴 얼마예요? 보증금 2천에 월 55라 부담도 덜하죠. 9억이라도 서울은 지방보다 확실히 비싸긴 하네. 이곳도 부담됐지만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데다 집도 깨끗해서 이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들은 둘러본 집 중에서 제일 허름한 집을 구해줬다며 삐쳐서 뽀루퉁한 얼굴로 청주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되었어요. 명훈아, 지금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장사가 잘 안 돼서 구축 원룸 빌라 얻어줘서 미안하구나. 아들은 그제야 꾹 닫은 입을 열면서 짜증스런 말투로 퍼부었습니다. 나 서울에 있는 대학 붙으면 뭐해? 집에서 지원도 못 받고 그런 거지 소굴 같은 데서 나보고 살라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낡은 집에 창피해서 어디 친구나 데려오겠어? 그렇게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다른 집 부모들은 땡빚을 내서라도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놈의 자식이 우리 형편에 그 정도 해주면 됐지. 어디서 불평불만이야? 아버지가 그럴 말할 자격 있어요. 평생 돈도 못 벌고 엄마한테 기대 살면서 무슨 참견이냐고요. 그럴 자격이나 있어.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집구석.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이씨, 나한테서 부모 대접받고 싶어? 그럼 돈 가져오란 말이야. 아들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와 남편은 악다구니를 쓰며 눈을 부라리던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명절이건 저희 부부 생일이건 청주집엔 거의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긴 했지만 저는 냉장고에 있는 고기와 생닭으로 돼지두루치기와 닭볶음탕을 후딱 해서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들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지 밥을 거의 못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만나는 여자 있어. 다음 주에 집에 정식으로 인사 오려고. 정말?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어떤 집안 딸내미인지 빨리 보고 싶구나. 두 분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결혼하면 나 동대문 쪽에 신축 아파트 사줘. 이미 혼자 집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 뭐? 그걸 너 혼자 덜컥 결정을 했다고? 그게 말이 돼?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성질을 못 참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나 대학 자취방도 다 무너져가는 집에 처박아 놓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왜? 그것도 아까워요. 에잇, 이 고얀 자식 같으니. 남편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 짜증나. 명훈아, 엄마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다음 주에 상견례하고 결정하자. 뭘 또 생각해 본다는 거야?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선뜻 신혼집을 사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한번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끝없이 돈을 요구해 저희를 곤란에 빠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집으로 내려와서 모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 두루치기, 청국장에 계란말이 등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자동차 팜플릿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 차 죽이지? 2000cc인데 마력이 좋고 미션이 튼튼해서 너무 좋아. 디자인도 너무 잘 빠졌고 실내 공간도 넓고 안락해. 명훈아, 지금 식사 중이니 밥 먹고 나서 얘기하자꾸나. 오디오도 최고급으로 장착되어서 서라운드가 장난 아니야. 명훈아,
아버지 말 맞다나 차 얘긴 밥 먹고 다시 하자. 마음이 급해서 그러지. 알았어. 아들은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대들었을 텐데 겨우 화를 억누르는 듯 식사를 이어갔어요. 결국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면서 다시 차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 차 사줘. 강북에 집을 얻어줘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요즘에 친구들도 다 차 몰고 다녀. 아들은 차를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장사도 안 돼서 힘들어. 학생이 차가 무슨 필요 있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잖아. 차는 나중에 너 취직하면 사줄게. 나중에 언제? 지금 나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말 귓등으로 들었어. 애들이 차 자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죽는 줄 아느냐고. 안 그래도 청주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은근히 무시하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차 한 대 사줄 형편도 안 되냐고 더 무시할 거 아냐. 대체 집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아들을 혼냈습니다. 대학 보내놨더니 허영심에 가득 차서 네가 무슨 차가 필요해? 아들은 지지 않고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대꾸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한 번 줘봤어요. 나 혼낼 자격이나 있냐고? 기생충이라는 말이 딱 아버지 얘기네. 엄마한테 빨대 꽂아서 평생 호의호식 하니까 좋지. 남자로 태어나서 저러고 싶을까? 그러면서 나 가르친답시고 이빨은 소리할 때마다 내가 가소로워서 웃음이 나와. 너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은 아들에게 무시당한 모멸감으로 충격을 받아 급기야 눈물을 흘렸고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결국 없는 돈에 또 자동차를 사줬는데 아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오늘 다시 재현되었던 겁니다. 아들이 언제 철이 들까요? 우리가 아들에게 뭘 잘못한 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예비 며느리가 집으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꽃게탕과 소갈비찜, 겉절이와 고등어구이까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란색으로 탈색한 머리에 미니스커트와 화려한 손톱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비싼 샤넬 핸드백과 구찌 목걸이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오늘아, 힘들었죠? 네, 조금요. 예비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갔고 전 당황했어요. 식탁에 식사를 차리는데도 소파에 앉아 전혀 일을 거들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소갈비찜 좀 먹어봐요. 좀 질기네요. 아, 입맛에 안 맞나 보네. 그럼 꽃게탕 먹어봐요. 국물이 시원하고 입맛이 돌 거예요. 저 꽃게 안 좋아해요. 제가 먹을 게 별로 없네요. 그렇네. 유정이 좋아하는 음식이 없네.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거의 밥알을 세질 않나. 우리 부부가 질문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뽀루퉁한 얼굴로 밥그릇에 얼굴만 받고 있더라고요. 단답형의 대답과 버릇없어 보이는 태도가 눈에 거슬렸어요. 식사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면서 궁금한 걸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백수예요. 카드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끝나서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지금 돈벌이를 안 하는데 이렇게 명품을 휘감은 거야.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고 혼자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맛집이라 매출이 상당해요. 평일에도 줄 서서 먹을 정도라니까요. 시장 돈 엄마가 다 긁어모은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를 끔찍이 아껴서 나 하고 싶은 건 다 지원해줘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이때다 싶은지 아들이 말을 거들었어요. 유정아, 우리 부모님이 너 수준에 맞게 좋은 집 구해주실 거야.
내가 동대문 쪽에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딱이더라고. 나 새 아파트 아니면 냄새에 민감해서 못 사는 거 알지? 그럼 엄마 내가 가계약금 걸어놨다고 했지? 한 달 안에 계약 안 하면 가계약금 다 날려. 빨리 엄마가 돈 해줘. 남편은 지난주에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파트 사달라는 얘기를 꺼내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한숨을 쉬었지만 예비 며느리 앞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니? 32평인데 한강뷰에 시스템 에어컨에 식기건조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있어. 역시 신축이라 다르긴 하더라고. 가격은 얼마야? 얼마 안 해. 6억이야. 그 정도면 거저지. 6억씩이나 해? 둘이 살 건데 32평이면 너무 넓지 않아? 20평대도 살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이때 며느리가 끼어들더라고요. 32평이 뭐가 넓어요? 소파 놓고 가구 들여놓으면 꽉 찰 텐데, 그리고 애 낳으면 그것도 좁다고요. 설마 6억도 없는 거 아니시죠? 며느리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목소리 톤을 올려서 쏘아붙이는데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문제로 상의를 했어요. 여보, 명훈이가 저렇게 부탁하는데 그 아파트 해줍시다. 지 분수도 모르고 6억이 무슨 애 이름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7렐레 8렐레 저러는 꼬락서니가 미워서 한 푼도 안 주고 싶어.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첫 출발하는데 부모가 해줘야죠. 안 그러면 평생 원망 들을 텐데 괜찮겠어요? 에휴, 자식이 웬수야 웬수. 우리 은행에 적금 들고 있는 예금 깨고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빚 조금 내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 더 열심히 팔아서 빚도 갚아나가면 돼요. 그렇게 겨우 남편을 설득하고 아들네 신혼집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친하게 지내는 시장 상인들끼리 조촐한 술자리가 있었어요. 삼겹살에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떡집을 하고 있는 형님은 이 시장에서 제일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한 사이로 친언니같이 의지하고 있어요. 언니, 요즘 시장에 손님 발길이 또 끊겨서 큰일이야. 언니 떡집은 어때? 영 시원찮아. 먹을 게 지천이니 젊은 사람들은 떡을 잘 안 먹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맨날 생선이 남아서 상할까봐 걱정이야. 이 장사도 오래 못할 것 같아. 현수가,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참 설친 것 같구먼.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더라고. 아들이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는데 전 재산을 다 퍼붓고 빚을 좀 내면 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가슴이 콱 막히네. 명훈이 걔가 어릴 때부터 시장에 와서 맨날 돈 달라고 땡깡 부렸는데 결혼한다고 그 버릇 고쳐지겠어? 그렇게 너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 재산 명훈이한테 다 주고 나면 너랑 남편은 어떻게 살 거야? 장사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전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그랬더니 생선가게 사장이 발끈하더라고요.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예전처럼 자식들이 평생 효도하는 시대는 갔어. 부모가 키워준 거 걔네들이 은혜 갚을 줄 알아. 여차하면 돈 없다고 버리고 나 몰라라 할 거라고.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당황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안 그래. 얼마나 착하고 효자인데. 그렇게 다들 자기 아들은 부모 배신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자식이 효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차라리 증여계약서라도 쓰라고 해. 부모에게 뭘 효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서 말이야. 가족끼리 무슨 그런 계약서를 써? 자식한테 조건을 거는 건 말이 안 돼. 우리 아들은 절대 나 버릴 일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하지들 마. 우리가 아무리 말한들 현숙의 귀에는 안 들어갈 것 같네. 명훈이가 저렇게 등골 빼먹는데도 자식이라고 감싸는 거 좀 봐. 그럼 아파트 명이라도 너 앞으로 해. 명의를 내 거로 하라고. 떡집 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한참이 고민되더군요. 그날 밤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낮에 시장 언니들과 얘기하다 보니 명훈이한테 아파트 사주면서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저 녀석 이름으로 하면 사고치고 아파트 날려버릴 놈이야. 당신 명의로 하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 결국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아파트 잔금 언제 줄 거야?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세금 증여 문제로 아파트는 사주는 대신 당분간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놓으마.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무슨 아파트를 사주는 거야? 개벽다귀 같은 소리 작작해. 딴 소리 말고 돈이나 붙여. 노인네 노망 들었어? 짜증내는 아들에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아파트 얘기는 없는 걸로 할 거야. 엄마 명의로 안 하면 그 아파트도 없어. 아이씨, 아들 하나도 못 믿고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진짜 꼴랑 아파트 한 채 해주면서 별 유세는 다 떠내. 그럼 엄마 명의로 해. 아들은 잔뜩 화를 내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였고 얼마 후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해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행동이 이상한 건 그때 이후부터였습니다. 아파트를 해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끊고 청주집에는 찾아오지도 않는 거였어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잘 지내지? 네?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 올리고 통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어. 바빠서요. 며느리는 처음 집에 인사 올 때처럼 무성의하고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너가 바쁠 게 뭐가 있어?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시댁에 인사는 하러 와야지. 나 백수라고 돌려서 엿먹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 집에서 놀고 먹나 그거 감시하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을 했다가는 시어머니 잔소리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었네. 무슨 소리야? 혹시 유정이가 임신했어? 응, 임신 3개월이래. 아유, 잘 됐네. 축하해, 아들. 너가 아빠가 되는구나. 기특해라. 전 너무 기뻐서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을 보고 환히 웃었어요. 남편도 좋아하면서 수화기에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명훈아, 유정이 몸조리 잘하라고 해. 3개월까지 특히 조심해야 돼. 네, 아버지. 지금 유정이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나가 봐야 돼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과 모처럼 듣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백화점에 있는 유아용품 매장을 들렀습니다. 저기요. 출산 후에 필요한 걸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따님이 임신하셨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서울에 사는데 첫 손주라 신생아용품 사주고 싶은데 뭘 살지 추천 좀 해주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베네저고리, 모자, 신발, 양말, 손싸개, 발싸개, 턱싸개 종류는 다양한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고가일수록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우리 손주 입을 건데 최고급으로 주세요. 그럼 이게 좋겠네요. 만져보세요. 역시 비싼 게 다르긴 하네요.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전 베네저고리와 신발, 양말 등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 동네 한약방에 들렀어요. 며느리에게 주려고 미리 임산부에 좋은 녹용 등 한약을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약 잘 준비됐죠? 네, 말씀하셨던 최고급 녹용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샘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색이 진하고 향이 세지 않아서 좋네요. 녹용이 철분이 풍부해서 임산부들한테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백화점에서 산 신생아용품과 며느리한테 줄 한약을 들고 서울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래켜주려고 연락 없이 아들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놀라며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너 임신했다길래 아기용품이랑 임산부에 좋은 최고급 녹용으로 한약 지어왔어. 그런데 며느리는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오시지? 어머니, 너무 고마운데요? 지금 저희 엄마가 와 계셔서요. 아, 그랬구나. 전화라도 하고 올걸? 미안하구나. 그럼 한약이랑 아기용품은 놓고 갈게.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때 아들이 나왔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와 표정으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말도 없이 이렇게 막 오면 어떡해? 기본 에티켓도 없어. 그 멀리서 온 엄마에게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왔냐고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이런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니 서러운 감정들이 밀려와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때 사부인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사돈 오셨군요. 잘 지내셨는지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장사는 잘 되시고요. 네, 오랜만이에요, 사돈. 저희 가게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사돈, 갈치식당은 여전히 손님들 많죠? 네,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간 아들이 제 눈을 쏘아보면서 불쾌한 감정을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아들 눈치가 보여서 들어가야 되나 망설였어요. 근데 사돈이 반가운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아, 얼른 저녁 식사 준비해. 사돈 시장하시겠다. 내가 가져온 불고기 재워놓은 거 있지? 그거 굽고 내가 사온 영광굴비도 구워.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며느리는 퉁퉁거리며 오만상을 찌푸리며 음식을 준비하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분식집은 손이 많이 가죠? 만두도 물건 떼서 안 쓰고 직접 다 만드신다고요? 대단하세요. 혼자서 하니 힘이 붙이긴 한데 워낙 오래 해서 괜찮아요. 저희는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다고 자꾸 그만둬서 골치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에요. 사돈처럼 그렇게 아담하게 혼자 장사하는 게 속 편하고 좋죠. 전 오히려 사돈이 부럽네요. 사돈은 번쩍거리는 금귀걸이에 감나가는 진주목걸이와 금팔찌를 찬 게 귀티가 흘렀어요. 식사가 차려지자 사돈이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사돈, 이 불고기 좀 드셔보세요. 양념은 제가 한 거라 삼삼한 게 입맛에 맞을 거예요. 네, 맛있네요. 사돈도 어서 드세요. 이 갈치구이랑 갈치찜은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거 가져온 거니 맛있을 거예요. 그 양념 비법은 유정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사돈, 음식 솜씨야 저랑 비할 바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자주 찾아오시나 봐요. 집도 가깝고 제가 반찬 챙겨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전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곱게 키워서 살림을 안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제가 챙겨주면 되죠. 사돈은 며느리 살림 못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수다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게 며느리가 엄마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화기애애하게 서로 근황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돈의 말은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요즘 70대는 아직 한창이잖아요. 이렇게 몸 건강할 때 많이 놀러 다녀야 한다고요. 전 가게 직원들 맡기고 봄이면 진해에 벚꽃 구경 다니고 가을엔 설악산 단풍 여행도 다니고 나름 즐겁게 살아요. 또 기분 꿀꿀할 때는 백화점 쇼핑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아유, 주책맞게 제 얘기만 했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돈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딴소리만 했네요. 고맙다뇨?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저런 효자 아드님을 두셨어요? 사위가 틈틈이 저 고급 레스토랑 예약해서 식사 대접해주질 않나. 애들이 이번에 대만 일본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도 된다는데 자꾸 가라고 하네요. 크루즈 안에 수영장도 있고 호텔식 식사에 유명 가수 공연까지 한다네요. 팜플렛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 갔다 오려고요. 언제 이런 거 타보겠어요. 아,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다고요? 박서방이 사돈과 사돈어른도 여행 많이 보내주죠? 해외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 제주도는커녕 지금껏 여행 한 번 간 적 없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뿐 아니에요. 이번에 제 생일 때는 애들이 명품 가방까지 사줬어요. 박서방이 참 효심이 깊어요. 제가 사위복이 있나 봐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했고 그러면서 아들은 말을 돌리더군요. 식사 다 하셨으면 거실 소파로 가시죠. 차랑 과일 드셔야죠. 제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졌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사돈 오랜만에 뵈었는데 미안합니다. 그제서야 눈치를 챈 사돈이 멋쩍은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며느리는 나와 보지도 않더군요. 등 뒤로 며느리가 나지막한 소리로 사돈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곤란하게. 아파트를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과 빚을 내서 아들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등록금이며 자동차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내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때 아들이 따라 나와서 절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 따라 나와? 사돈이나 잘 챙기지. 엄마가 이러고 가면 장모님과 유정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장모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넌 이 상황에서도 사돈이랑 네 와이프만 챙기는구나. 왜 또 그래?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만 부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없는 빚 내서 아파트 사줬더니 니들 둘 그 이후에 명절이나 생일에 코빼기도 안 보였으면서 사돈은 호화 크루즈 여행에 명품백 선물까지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유정이 걔 내 생일에 전화 한 통 없던 애라고. 유정이도 바빠서 그런 거지 왜 며느리 못 잡아서 난리야. 톡 까놓고 장모님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줬는데 엄마 아버지는 뭘 해줬어? 꼴랑 아파트 한 채 사준 게 대수냐고. 어차피 엄마 아버지 나한테 더 이상 줄 돈 없잖아. 그러니 매달 용돈 주시는 장모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사돈한테도 손 벌려?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생활비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엄마도 좀 본받아. 뭐야?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금수만도 못한 너 같은 놈은 내 아들 아냐? 다신 엄마 아버지 볼 생각 마. 전 더 이상 아들과 말 섞기 싫어서 아들을 뒤로하고 청주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아들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며 분노한 남편이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나 명훈이한테 그런 무시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이제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 부모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은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를 무슨 버러지로 알고 며느리 애랑 쌍으로 우릴 개무시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잘못했다고 사과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며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 없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들에게 사준 4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떡집 하는 언니 말 듣고 명의를 아들에게 안 넘긴 거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혼자 서울로 가서 부동산을 들렀어요. 아파트 매각하려고 왔어요.
이곳은 교통 요충지로 매물이 올라오면 금방 팔리거든요. 가격을 잘 받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낮게 받아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매각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 끌기 싫어서 단호하게 매각을 밀어붙였어요. 그 뒤 일주일 후에 청주집으로 아들 내외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미친 듯이 초인종을 울리고 문을 안 열어주자 발로 문을 차고 소리 지르면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옆집 사람이 나와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봐요. 여기 당신만 살아? 시끄러워 죽겠네. 왜 반말 짓거려?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들어오는 통에 문을 제대로 닫지도 못했어요. 정신 나갔어? 주택가에서 어디서 소리 지르고 행패야?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건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니들 만날 생각 없으니 돌아가.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자는 거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뭐 때문에 왔어? 너 볼 일 없어. 엄마, 내가 소리친 거 미안해. 우리 잠깐만 얘기해. 아파트를 왜 갑자기 내놓은 거야? 아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차분히 그제야 오늘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더군요. 결국 아파트 때문에 왔니? 그거 우리 집인데 왜 엄마가 우리랑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파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아파트 엄마 명의고 집주인 마음대로 판 건데 니들이 왜 상관해? 너 장모한테는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명품백 사주면서 명절엔 바쁘다고 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생일 때는 선물은커녕 전화 한 통이나 해봤어. 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구나. 그럼 어머니 아버님도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명품백 2개, 3개도 사드릴게요. 지금 당장 백화점 가요? 그러니 집은 절대 팔지 말아주세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 거 설마 원하는 건 아니죠? 니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여관방에 살든 내 알바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설득해달라고요. 나보고 돈도 못 버는 뒷방 늙은이 주제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무시하더니 이럴 때는 아버지냐? 이 못된 것들. 니들이 우리 부모 취급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집 팔려고 하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싹싹 비는 꼬락서니 하곤. 둘 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은 길거리에 쫓겨나 죽든지 살든지 나 몰라라 하는 게 부모 맞냐고? 니들이 우릴 부모로 대우한 게 없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이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명훈 씨, 집 원래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야? 아들한테 아파트 사주는 것도 아까워서 명의도 안 주더니 효도 안 했다고 내친다고. 이거 바퀴벌레만도 못한 족속 아냐? 쥐뿔도 없는 게 역겨워 죽겠네. 뭐?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근본 없이 시애미한테 대드는 게 잘하는 짓이다. 똥물을 퍼부어도 시원찮을 것들 같으니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맞아요. 나 돈만 밝히는 돈벌어지야. 내가 이 집구석 뭐 보고 결혼했는데? 그나마 아파트 한 채 해줘서 그거 보고 겨우 결혼해줬는데 내가 쏘갔지. 내가 유정이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부모도 돈이 있어야 부모지. 늙고 쓸모없으면 폐기물 아니냐고. 아파트 매각 당장 중단해. 나 안 그러면 눈 돌아서 가만 안 둬. 어디 외딴 곳에 갖다 버릴 거라고. 진짜 인간 말종이네. 부모를 협박해? 어디서 개망나니 짓이야? 아들은 분에 못 이겨서 거실에 있는 청소기를 집어 던지고 고래고래 고성을 질러댔어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고 아들의 눈에는 서슬프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때 경찰이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끄럽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열려진 현관문으로 옆집 사람과 이웃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옆집 사람이 아들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지니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보자 아들의 태도가 고분고분해지더니 사악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대화 중이었어요. 네, 목소리가 조금 컸나 보네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고까지 하고? 잘 오셨어요. 이 남자 제 아들 아니고요.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청소기며 집안 물건들을 저렇게 던지고 우릴 가만 안 둔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엄마,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경찰 양반, 저 것들 당장 끌어내 주세요. 그제야 아들 부부는 경찰들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돌려보냈지만 그 후에도 아들 내외는 수시로 집과 가게로 찾아와서 싹싹 빌기도 하고 악을 쓰고 막말을 해대며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남편은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는 아들 부부 때문에 신경을 써서 신부전증 증상이 더 악화되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아들 내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가 차고 가슴이 콱 막혀오더라고요. 남편 대신 떡볶이 팔면서 가난해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이악 물고 버텨왔는데 그렇게 아들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어서 없는 형편의 빚을 내서라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니 허탈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아들이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부모 마음은 살을 찢는 고통이란 걸 자식은 모르겠죠.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옆에서 위로를 해줍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네요. 한동안 마음고생으로 장사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모님, 아파트가 팔렸어요. 다행히 정상 시세로 잘 매각됐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들 앞가름은 알아서 해야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예전과 달리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전 제일 친한 떡집 가게 언니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언니, 어서 와. 우리 황 사장 얼굴이 폈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동안 일이 좀 있었어. 언니, 나 명훈이랑 인연 끊었어. 오늘 서울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아들네가 살던 아파트 팔렸대. 에휴,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아파트 명에 넘기지 말라는 말을 잘했네. 정말 다행이야. 전 복잡한 감정이 차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어.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돈 때문에 심지어 갖다 버린다는 말까지 했다니깐. 뭐 이런 우라질. 명훈이 걔는 떡잎부터 글러먹었어. 너 식당일 바쁠 때도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너랑 형부 근사한 데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잖아. 천하의 고향 것 같으니 지가 인간이라면 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 나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싶어. 자식이 뭐라고 내 인생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아들하며 버둥거리며 산 내가 참 한심스럽네. 현수가 이제 아들은 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형부랑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입고 그렇게 지내. 참, 그리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으며 칼질도 하고 누리고 살아. 인생 뭐 대수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 저런 왼수 같은 아들 며느리 줄 생각 말고 너한테 투자하고 살아. 언니, 말 맞아.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남은 인생 나만 위해서 살아보려고. 여전히 아들 부부는 제게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지만 제 마음이 돌아오질 않네요. 지금은 아들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